안녕하십니까? 한평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한평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길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를 위하고 내 삶의 질을 바꾸게 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아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평군민을 대표할 한평군수는 과연 누가 적임자일까요? 한평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본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평군수 선거에는 총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 토론은 2명의 후보와 함께합니다. 토론회 참석 대상이 아닌 기호 4번 무소속 윤석규 후보는 본 토론회가 끝난 뒤 이어지는 방송 연설로 대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상익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이제는 한평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질문의 형식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과 공통 질문에 이어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보자 핵심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토론 등을 통해 활발한 정책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토론회는 시간 운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되고요.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유성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군수 국민의힘 기호 2번 김유성입니다. 저는 한평 성불에서 태어나 공직생활 33년을 하는 동안 97세의 노인을 모시며 현재 성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대로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골목길을 지금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낙후된 우리 구민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한평군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낙후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특정 정당인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여 가져온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깃발만 꽂으면 당연히 당선된다는 국민들에게 당선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국민들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한평군의 천지개벽을 위해 제가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앙정부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서 낙후된 한평을 재건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고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을 만들고 무안이라든가 영광에서 있는 종합병원이 있으나 한평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평군에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초현대식 최첨단 장비를 갖춘 대학병원을 만들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상익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평군수 후보 기호 1번 이상익입니다. 군정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덕목은 청렴성과 애민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군정을 맡으면은 국민 모두가 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이상익 군수 2년을 경험 삼아 섬기는 행정, 봉사 행정을 하기 위해 재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장 출신이며 농업 경영인 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다 농산물 유통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농촌의 현실이 무엇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부단 농촌을 만들 것인가 늘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후된 한평을 모두가 잘 사는 한평, 모두가 행복한 한평, 한평으로 만들기에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했고 계획된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선에 나섰습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조연설을 함께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된 질문에 소신껏 자신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후보자들은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발언 시간 경과 보실 수 있고요. 발언 시간이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한평군 월야면 빅그린 국가산단인원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창출, 배후도시 조성 등에 대한 개발 사업까지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 행정적인 지원 절차는 물론 더욱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이 중요한데요. 한평군 발전을 앞당길 후보자들의 보관을 듣겠습니다. 이번엔 이상익 후보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빅그린 산단에 강주 글로벌 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이전에 가동 중에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강주 공장이 한편에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들이 이전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임기 동안 자동차 연간 기업 투자 유치 11건 포함 총 5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2,400억 정도의 투자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기반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온 오프라인 걸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해보 농공단지를 확장하여 배후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더 많은 자동차 연관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야면 빅그린 산단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거쳐 민선 8기 임기 내에 착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보 나산 일대를 배후 전원주택단지로 육성해 정주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야읍 성격과 함께 재정 자립도가 낮은 한평군의 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은 김유성 후보 답변 바랍니다. 역시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빅그린 산단의 금호타이어가 입주 확정되었습니다. 한평군이 부자가 되는 길은 빅그린 산단에서 우선 자동차 부품 공장이 들어서야 됩니다. 관련 사업체 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보면은 근무 인원이 많은데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빅그린 산단에 사업체가 입주되는 겁니다. 우선 주거 문화를 형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완전히 확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재정이 확보돼야 되는데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금호타이어 공장에 들어서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국민들의 복지,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기대 효과가 상승하고 소비 촉진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금 빅그린 산단에서 공장이 들어서면서 삶의 질, 또 예술의 공간, 모든 인프라 시설이 확충돼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장이 들어서면서도 기반 시설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전혀 모든 공장에 들어섰지만은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확보가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농촌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 등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평군은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후보자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유성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농촌 총각과 혼인 출산율 극복 방안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평군도 어쨌든 간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인율입니다. 애국에서 지금 한평군의 청년들이나 결혼하실 분들이 애국 다문화 결혼이 이루어지는데요. 애국과 군이 MOU를 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장려해야 되겠다.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려면 애국으로 가서 어떤 결혼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비행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타고 간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기본적인 재정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평에서 애를 낳으면 대학까지 보내야 됩니다. 군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을 못 지게 되면 결국은 한평에서 출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결혼 비용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가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 요청을 할 겁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평에서 태어난 아이는 대학까지 다 보내야 됩니다. 한평에서. 교육정청과 한평군이 협조를 해서 디테일하게 대학까지 다 보내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재정 지원을 확보할 겁니다. 네. 다음은 이상익 후보 답변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농촌 총각이라고 하면은 38세에서 50세까지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평군에는 대략 377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문제 전국적인 사회화 된 지 오래입니다. 순수 농촌 총각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춘 농촌 남성은 결혼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빈곤층은 결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농촌 청각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보다는 각종 지원 산업에 차질 없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은 농촌으로 돌아오는 결혼 정력의 여성이 태부족하니까 결국 국제 결혼에 의존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한평군 관내에는 319명의 다문화 가구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부터는 다문화 가정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고 한평 군민과 화합할 수 있는 군 주도형 다문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예,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총 5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토론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질문은 삼가 주시고요.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익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 김유성 후보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물을 4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단체장이 할 수 있는 12페이지를 준비하고 지난 2년 군수로 재직하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담았습니다. 도의원이나 9년도 8페이지 내에 공약을 담아 후보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4페이지를 공보물을 만들었는지요.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면에서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공보물을 많이 만들었다 해서 일을 많이 오고 군수로 자질이 있다 없다 그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공보물이 적더라도 한두 가지 공약이어도 충분히 1년 공약으로 할 수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다. 4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도 군이 4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보물을 한 장 두 장으로 군수 자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후보님께서 중앙정부에서 한평군 예산 2조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좋은 올립니다. 질문입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2조 원을 확보를 했다. 확보하고 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확보하고 확정을 구별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아니요, 어제 확보라는 확보했다고 제가
문자를 이렇습니다. 받았습니다. 확보라는 것은 예. 제가 이조원을 확보했다. 지금 이조원을 갖고 왔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저한테 한평군을 개혁하고 한평군의 재정 지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조원을 내려보내겠다. 이조원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이지 확보해서 제가 지금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이상익 후보님께서는 제가 2조 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집권의 당입니다. 권력을 잡은 당이죠. 결국 재정 확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접니다. 그래서 제가 2조 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2조 원이 확보가 안 되면 한평군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전혀 개혁이 안 됩니다. 지금 2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평군 개혁하는데 낙후된 한평을 개혁하는 데는 2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2조 원을 말한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제 내가 문자를 받았어요. 이 문자가 2조 원 확보를 하고 분명히 문자를 발송을 받고 내가 오늘 이거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원 확보다 확정과 확보가 엄연히 다르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확보라는 것은 어떤 윗선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당에서 그렇다면 중앙당에서 중앙정부에서 2조 원을 내려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확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확정은 2조 원을 내려버려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확보를 합니다. 확정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보와 확정을 정확히 구별하십시오. 이 후보님께서는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확보라는 것은 내가 취득한 게 확보죠. 확정은 돈이 내려온 것보다 확정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요. 그러나 김유성 후보님께서 한평에 대한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요. 누가 당락을 떠나서 이런 많은 예산이 한평에 투여된다 하면은 국민 모두가 행복 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단 2천만 원이라도, 2천억이라도 우리 한평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한평군의 재정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공사라든가 한평의 모든 일이 다 올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군수 후보님께서 그 군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무소속이든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대로 갑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얼마든지 한평을 천지 개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말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한평에 바람직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한평군이 전국에서 재정이 제일로 튼튼한 군으로 부각됐습니다. 전국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뭐가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동의합니다. 예, 5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변을 못하신 김유성 후보는 다음 주도권 토론에서 이어가시고요. 네. 지금 후보자 간 1대1 주도권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유성 후보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은 5분이고요. 질문과 답변 각각 1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시작해 주시죠. 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평 군수는 제일 덕목이 청렴입니다. 청렴.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후보님께서는 1,000만 원 뇌물수수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로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재보궐선거를 분명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순수 군비가 약 4억 가까이 들어버립니다. 이럴 경우에 한평군은 계속 반토막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금 1,000만 원 양봉 뇌물수수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유성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검찰의 송치하 기소를 분명히 가릴 줄 아는 경찰 공무원을 했다고 하시는데 송치하 기소도
그 구분을 못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요, 제가 양복 대금 단 1원짜리 한 장 받은 사실 없고요. 제가 이 양복 영수증도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업자 브로커들이 장난을 한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또 2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단연코 단 1원짜리 한 장 누구한테 받은 사실 없고요. 제가 받았으면은 1원짜리 또 저한테 주신 분이 있다 하면은 내가 10억씩 돌려드리겠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그게 저는 여지껏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신했고요. 이걸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를 음해했던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이 후보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발목 잡기를 한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검찰이 있도 없는 사건을 했다, 브로커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검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저는 대해서 송치와 기소를 분명히 구별을 줄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편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만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발목 잡기를 한다든가 인신을 공격한다 추호도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정책이나 비전만 갖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그 후보를 발목 잡기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한평군수 취임 9개월 만에 업무 추진비 1억 사용, 먹자판 행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21년 4월 1일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가 한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경고, 자동차 극장 행사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6월 22일자 서울메일에 공무원조직 비리 청와대 청원 일부 사실 확인 이랬습니다. 서울메일입니다. 7월 9일자 브레이크 뉴스 한평군 직렬파괴 인사단행 논란.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를 함부로 하게 되면 그 군청 직원들의 그 고통이 국민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서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자, 대한일보 보겠습니다. 7월 11일자. 보온성 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정논란. 민주지역 연락 전현직 친인척 연구로 농강. 이거 지금 대한일보에 나온 겁니다.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수주 탈락업체 한순만, 이상익 군수, 크레인 인사, 청년 군청의 먹칠골 그랬죠. 민주당 한평제 연락사무소 현직 친인척 연결고리. 이 대한 경제에서 한평군 나름대로 불법 행정 눈살. 7월 15일 서울메일에 전남도 감사기가 56건 무더기 적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명해 주시죠. 이걸 지금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이 제가 지금 기사 얘기해 내용들이 다 드릴게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우리 김유성 우리 후보님은 제가 얼마만큼 생각하는가 화폐 단위를 계산도 못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불가사의를 줘도 저는 내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찮은 돈 1,000만 원에 양심을 팔고 제가 군수직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제 급료로 100% 다 인재육성기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상희 후보께서 1,000만 원에 내가 뇌물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해명을 진즉에 했어야 되고 그걸 충분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리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검찰에 송치가 됐든지 기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후보님께서는 정확히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5분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평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한평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후보자들의 약속인 핵심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마다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이 주어지고요. 각 후보 공약에 대해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40초 동안 개별 질문하실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1분, 또 보충 질문 40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유성 후보가 핵심 공약을 발표해 주시죠. 한평군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인근 무안이라든가 영광에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시급한 겁니다. 한평에 70% 이상 노인 인구가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병원이 없어서 뭐 광주로나 서울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녀분들도 객지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굉장히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평에 대학병원급 병원을 짓겠다. 그 부수적으로 강주 전남에는 간호단과대, 그러니까 뭐 강주예대든지 뭐 송원대든지 그 간호단까지 하나를 한평 캠퍼스로 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초현대식 첨단 기술이라든가 장비가 갖춰진 병원을 짓겠다. 그 다음에 한평만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한평만 해안도로는 강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한평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거리라는 것이죠. 한평만 해안도로가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관광 특구 형성이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안 관광 특구 조성을 하겠다. 거기에다 자기는 어떻든 간에 한평 해안도로를 완전히 정비를 해서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 자, 한평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 및 난유통단지 조성입니다. 한평 생태공원 안에 제가 종합 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종합 놀이시설은 용인 에버랜드급으로, 왜 그러냐? 지금 사계절 관광을 하려면 결국은 한평 생태공원 안에 놀이공원을 어마어마하게 건립을 하고 거기에 강주 전남 인근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와서 사계절 관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 그걸 활성화시키도록 하고요. 나산 해보 오리아 지역의 문화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한평 종합 스포츠타운을 건립하고요. 축구장, 실내체육관, 실내 수영장 및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배드민턴 구장을 전용구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용대 선수가 사용하는 하순 전용구장보다 더 잘 만들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유성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상익 후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40초입니다. 네, 우리 한평 연안이 몇 킬로 구간이 얼마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26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평 연안에 있는 모든 도로가 공사가 3년 전에 시작되는데 하나도 진행이 되는 게 없습니다. 공사가 결국은 공사 대금이 좀 나오면 조금 하다가 이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5.65km인데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평의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것이 원전 대피도로입니다, 일명. 그거를 네. 개설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상익 후보 질문해요. 예, 김유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지금 이상희 후보님께서는 제가 26km를 하겠습니다. 25.1km면 그 1km, 뭐 3km가 뭐 1.5km, 0.5km 이거 뭔그 숫자 노름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상희 후보께서 한평 그 해안 도로가 뭐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 집 앞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니아가도로도 없습니다. 저희 집 앞이 제가 항상 출퇴근하니까 알죠.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 와가지고 토사가 엄청나게 실려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죠. 요새 바다 고기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김유성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기 한평에 종합병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짓는다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네, 있다고 가능성이 생각하십니까? 왜 가능성이 있느냐? 집권당입니다. 제가 이것을 종합병원을 건립하는데 결국은 8천억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 건립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익 후보 보충 질문 시간이 조금 짧았는데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종합병원을 짓게 된다 하면은 지역의 인프라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저도 나름대로는 2004년도부터 한평에 의료타운을 지어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기 전부터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한평에 지금 종합병원을 짓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저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해 남부권 임시 응급 처리 시설을 센터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도 건의를 했고요. 그거를 의료보험공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예, 시간이 다 지금- 됐습니다. 김유성 후보 보충 답변 1분 드립니다. 이상 후보님께서 말씀했는데요. 병원에 문제가 있다. 종합병원을 짓으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27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도 이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한평에 군수로 후보 출마를 하면서 이것을 엄청 고심했습니다. 자,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 노인분들이 광주나 서울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재정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병원도 안 짓었다는 겁니다. 건립을 안 했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종합병원을 건립을 못하고 결국은 어떤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라면 제가 재심을 묻겠습니다. 제가 군수 2년 후에 2년 안에 재심을 묻어서 군수로서 적격이 아니다. 너는 국가 재정도 확보 못하고 군정 재정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군수를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내려가라 그러면 저는 내려가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을 한평에 건립합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분명히 건립합니다. 예. 이번엔 이상익 후보자가 핵심 공약 발표해 주시죠. 예, 제가 한평 군수 선거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은 지난 민선 7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의 군정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선 8기 7대 분야 세부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7대 핵심 공약입니다. 첫째, 우리 군의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빅그린 산단, 자동차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만성적인 농산물 유통 피해 방지를 위해서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농업 소득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인 한평천지 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계절 즐겨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민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나 기르기 좋은 한평을 만들고자 인재 육성을 위한 백년지 대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25초가량 더 남았는데요. 네. 추가로 말씀하실 공약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한평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눈으로 보고 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하기 위해서 448 프로젝트를 공약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거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예, 이상익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김유성 후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좋습니다. 40초입니다. 이상익 후보님께서 7대 공약을 하셨습니다. 네. 이 7대 공약이 결국은 재정 확보라는 것인데 재정 확보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신 첫 번째 공약이 해본 농공단지 확장으로 배후 산업단지 조성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특성 고등학교 설립, 대학교 산학협력단 캠퍼스 유치 이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고 싶고 네. 자, 또 노골푸드 직매장 설치, 이 노골푸드가 오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광주나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거의 적자 수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강주에 짓겠다. 이러면 문제가 다르는데 이것이 지금 오래에서 손해가 났는데 또 이것을 또 짓겠다. 이 지원금이 네, 어디서 나서 시간이 지금 다 군에서 거의 됐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김유성 후보 질문에 이상익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일단 해보 농공단지는 용역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노골푸드는 짓는다는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공약에. 그는 우리 한평은 생산지입니다. 소비지에 있어야 될 사항이 우리 한평에서 노골푸드를 다시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축수산물을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생산은 농민이 하고 출하는 행정과 농업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에 매월 농협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농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매월 간담회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애안을 듣고 거기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네, 김유성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지금 이상익 후보님께서 세 번째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한다. TV 홈쇼핑 지원한다. 이런 것이 제가 다 출력을 해갖고 왔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448 한평 체험 프로젝트를 한다. 이런 것은 숙박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448 한평 프로젝트, 체험 프로젝트 안 됩니다.
결국은 숙박시설은 재정이라는 것이죠. 숙박시설 대단히 숙박시설 저렴하게 확보하려면 결국은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그냥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은. 그리고 먹거리촌을 조성하겠다. 좀 제가 느끼는 것인데 군수 후보가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이상익 후보 보충 답변 바랍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예, 저희 448 관광 프로젝트는 우리 한평은 여직 축제의 고장으로만 알려져 있지 체류하지 않는 그런 관광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동쪽 숲세권에서 4시간 관광하고 식사하고 또 서쪽 연안 바다 연안에서 4시간 관광하고 식사를 하고 8시간 숙박하고 하는 게 448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게 서쪽 연안 바다에 수자원 보호구로 묶어서 지금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한 분들한테는 그 구간만큼이라도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두 후보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는 다시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 또 농업 인력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건비마저 껑충 뛰어서 농가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농촌 인력난을 해결할 후보자의 대책 듣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농촌 인력의 문제는 비단 한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농촌 현실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객지로 떠났기 때문에 농촌의 인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 격차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우리 국내인들이 받는 임금은 격차가 많습니다. 국내인 내국인들은 14만 원이고 외국인들은 1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우리 한평에 근로자 숙소를 4군데 4개소를 개소하려고 합니다. 100여 명 이상의 4개소를 개소해서 농촌의 인력을 보충당하고 또 계절 근로자들을 통해서 우리 한평에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 하면 또 거기에서 지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엔 김유성 후보 답변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는 농기의 임대 사업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소, 해보 선보에 있는데요. 이거 지금 실시효과는 있으나 미흡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하겠다. 자, 그러면 지금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노령 인구가 계시는데 60대, 70대 분들도 저희들이 기술을 전수해서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을 전수하려고 지금 강주에 있는 기술자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학원이라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노령 인구 60대, 70대한테 기술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활용 방안으로 드론을 활용하는데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쉽지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려워서 드론 활용 기술도 여기서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배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군에서 그런 모든 학비는 다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번기철에 하면 안 되니까 농한기철에 그 드론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농한기를 지나고 나서 농번기 때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고요. 지금 그 기술 전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학교 시설 정도 수준을 갖출 겁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농촌에 70대, 80대, 90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손이 굉장히 힘듭니다. 바쁘고. 그래서 기술 전수만이 결론은 농촌의 일손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마다 관광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평군 역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광 계획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아쉬움을 보이는데요.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한평 관광에 대한 후보자의 보관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김유성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1분 30초입니다. 사계절 이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했는데요. 관광 콘텐츠 개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평의 생태계 공원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 굉장히 그러니까 용인이라든가 삼성 이런 그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강주에 해밀랜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웅장하고 초현대식으로 어린이 놀이공원을 만들어서 사계절 내내 어린이들은 할 것 없이 와서 관광을 하고 2박 3일, 1박 2일 충분히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평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구경하고 영광 가서 굴비정식 먹고 목포 가서 뻘락지 먹고 잠은 나주나 목포 가서 자버립니다. 한평은 지나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결국 관광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세트 관광을 해야 되는데 와서 1박 2일, 2박 3일 한평 와서 결국은 세트 관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한평은 지금 호텔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렴한 숙박시설이 쾌적한 숙박시설이 확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재정적이 확보된 상태에서 확보돼야 되고 인프라가 형성돼야지만이 관광자원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관광자원 이야기를 하는데 대동저수지, 대동지에 식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급수. 그래서 거기다 스포츠 레저타운을 만들겠다. 용천사까지 결국은 숙박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겠다. 사법권역으로는 엄다학교에 지금 역사문화 보존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역사관을 건립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들이 오게 만들겠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 이상익 후보 답변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우리 김유성 후보님께서 아주 한평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소형 농기계 보급 확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형 트럭 탄환 농기계 이걸 노약자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형 사고 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드론 사업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드론 면허를 딴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이걸 립 서비스로 한다고 하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제가 취임한 지 오늘이 25개월 7일째 됐습니다.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갈모가난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은 과거에 행정들의 좀 열악한 환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치고 많이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평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산도 지금 한평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고장으로 군으로 전국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1등입니다. 그런 고장에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되죠. 뭐가 잘 되고 있으면 잘 된다고 격려도 해주고 더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시간이 게. 다 됐습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을 들었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다시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이번에도 총 4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상대편 후보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상익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지껏 1월 달까지 당비를 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진성당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국민의당에 입당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달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비를 냈습니다. 왜 제가 국민의힘으로 왔겠습니까? 한평을 보면서 처참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한평에 30년 전에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지금도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도 변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험지로 가야겠다. 나는 권력을 잡은데 또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당이 어떤 당이냐. 저는 마음을 다 버렸습니다. 한평 구민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서 희생을 해야겠다.
내가 뼈를 묻힐 것이다. 저는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평군에 처음에 막 오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수 후보로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국민의힘 머리에 총 맞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거의 미쳤다는 수준이죠. 한 달이 지나니까 뭔 말을 했냐. 국민의힘 용감하다. 부지런하구나. 지금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국민의힘 그래 확실해 밀어줄게 바꿔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희 후보님께서 발목 잡기를 한다는데 발목 잡기 아닙니다. 재정을 확보할 수 없으면 군수로서 역량이 발휘 못합니다. 말로는 여러분 100번도 올라갑니다. 한 번만 올라가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확보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이 국민의힘으로 온 이유는 재정 확보 때문에 온 것이지 제가 군수가 이 당 저당 뭔 개념이 얼마나 정립이 됐겠습니까? 공직생활 3,000년 했는데 저는 지금도 민주당에도 애착이 있고 국민의힘도 애착이 있습니다. 국민만을 열은다면 저는 아무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희생될 각오는 이미 돼 있습니다. 예, 재정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신데요. 저희도 여의도 정치문화연구원에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제 직책은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에도 제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의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탑10 선발해서 그 신사도당을 주는 조직이 저희 정치문화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는 충분히 돼 있고요. 제가 여지껏 한평에 재정을 많이 확보한 것도 제 여지껏 살아온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한평군 국민 1인당 예산이 제일로 많은 군으로 1등입니다. 그런데 뭐를 얼마나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잘못돼서 국민의힘에서 더 잘 된다? 이건 제 생각에는 그게 어느 정도 지역의 인프라가 얼마만큼 구축됐냐에 따라서 재정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못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심이 얼마만큼 집념을 갖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냐 해서 그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다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의힘에서 다 가져올 수 있으면 국민의 전국의 예산 500조 예산, 600조 예산 다 갖다가 한평에다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면 한평 국민뿐만 아니라 한평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도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후보님께서 실질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입니까? 자기 철학을 정치 철학을 펼치고 자기가 원하는 상 국민을 이어든지 국민을 이어든지 간에 원하는 상을 펼치려고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 시간이 다 됐고요. 계속해서 토론 주도권 김유성 후보에게 이어가겠습니다. 자,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정 확보를 어떻게 여의도 정치 연구에서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을 잡으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정치 철학을 펼치고 국민이든지 도민이든지 국가라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뭔가를 혜택을 주고자 자기의 철학을 펼치고자 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는 겁니다. 정권을 뺏기게 되면 보편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고 결국은 모든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곡간지기가 쌀을 퍼줄 때 모르는 사람 퍼주겠습니까? 아는 사람 퍼주겠습니까? 이건 상식 아닙니까? 지금 이상희 후보님께서 더 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한평군 재정을 확보했는지 기본 예산이 작년에 5,019억이었습니다. 5,019억에서 그 기본 예산은 어느 군이나 기본적으로 국가에 다 내려준 돈입니다. 그 외에 어느 만큼 재정을 확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5,020억에서 5,020억 잤습니다. 5,020억을 놔두고 나머지 재정을 확보해서 100억만 넘으면 국책사업으로 다 돌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군비로 쓰지 않습니다. 군비로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서 아까 봤었는데 민간 자본 유치 이거 큰일 납니다. 민간 자본 유치는요. 군정이 발목 잡히고 군수가 발목 잡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국가 돈을 갖다 쓰면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의 국책 사업이든지 군 사업이든지 간에 큰 일을 하려면 국가에서 돈을 갖다가 쓰십시오. 국가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는 능력이라면 군수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군민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판단을 정확히 하십시오. 작년에 우리 한평군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5,019억이었습니다. 5,012억이요? 19억. 본예산이요? 한평군 예산이 지금 저는 한평군 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평군에 자료를 주라니까 안 주니까 제가 신문이라든가 한평군 백서라든가 이런 걸 다 봤습니다. 그게 5,019억입니다. 제가요 취임했을 때 우리 한평군 예산이 얼마였냐 그러면요 3,695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평군 예산이 5,208억입니다. 그래 늘어났지 않았어요? 지금 이 후보님께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아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지금 국가입니까? 이 후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납니다. 민주주의 국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기 27년 동안 한 당에서 장기 집권하면서 한평 국민들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든 것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건 근데 민주주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은 거는 15년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 전에 말씀드립니다. 여지껏 제가 국민의힘, 말씀드릴게요. 공화당, 자유당, 아니 제가 자민당 이 말씀드립니다. 정권이 잡았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모체 그 잡았을 때 우리 전라도가 얼마만큼 재정적으로 유린을 당했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국민의힘 군수 한 사람이 가서 예산을 수십조를 가져오고 몇 조를 가져온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 수십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관 하나 짓는데 6천억을 드린다는 이 대한민국의 어느 단체에도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6천억을 투자해서 체육관을 짓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이 후보님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습니다만 김 후보님. 답변 시간이 지금 3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마무리 네, 연설 때 네, 네.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두 후보 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드리겠습니다. 한평군도 여느 농촌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열악한 교육 여건이 꼽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 상당수는 지역 명문고 육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지역 명문고 육성 계획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엔 김유성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명문고 육성 전에 제가 가볍게 빨리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영광, 담양, 한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장성, 선거구입니다. 민주당에서 영광, 장성, 담양은 챙겼으나 한평은 굉장히 낙후된 곳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선거인이 결국은 3만이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2만 8천 명이 저번에 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한평은 그냥 4배로 더 났다는 것이죠. 민주당 정권을 잡았을 때도 이 한평은 낙후된 곳으로 남아버렸습니다. 담양이나 영광을 더 챙겨주는 것이지 여기 한평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올해 보건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대수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 명문고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군에서 재정을 지원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교육청과 한평교육청과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차관 인재 육성하는데 올인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종합병원으로 연계시켜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맘치. 예, 시간이 다 됐고요. 이상익 후보 답변 바랍니다. 예. 한평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에서 2020년 한평학다리고와 한평고 2고대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에 명문고 육성 및 전국 심화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애국어 체험 지원과 함께 인재 교육 자기 개발을 위한 진로 탐색 체험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 육성 기금이 현재 84억 조성돼 있습니다. 조만간에 목표를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인재 육성 기금을 바탕으로 한평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한평에서 마치고 나오면은 대학 학자금 전액 한평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평은 전액 장학금을 이번에도 지급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서히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토론 중에 시간에 쫓겨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마무리 연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먼저 김유성 후보 마무리 연설 해주실까요? 국민 여러분, 농사철인데도 일손도 바쁩니다. 그런데 시청을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청은 작은 정부입니다. 군수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비전도 제시해야 됩니다. 진정 실력 있는 군수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수가 국가재정을 확보할 수 없으면 군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이런 군수는 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조 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 김유성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2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가 재심을 묻겠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전에. 국민 여러분, 능력 있는 군수를 한번 뽑아 주십시오. 이번에 꼭 이번을 선택해서 한평이 자손 만대 번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당선이 되면 한평 공약 중 지금 민주당에서 공약한 것을 좋은 부분은 충분히 취사 선택을 하고 결국은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이어서 이상익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평 구민 여러분, 현재 한평은 도약을 위한 새로운 대전환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 5천억 시대 조기 달성했고요. 금호타이어 빅그린 산단 이전이라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이기 직면한 한평, 체류형 관광지 조성, 고령화 시대의 농촌 일손 부족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에 있습니다. 한평군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국민의 화합과 탄탄한 경제를 이끌 능력과 경륜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 이상익 지난 2년간 축적된 군정 경험을 통해 농업인과 유통 경영인으로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탄탄한 한평을 만들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연설까지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오늘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은 물론 정치 철학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누가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눈앞의 이익이나 정파가 아닌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는 한평 군수가 될지 이제 선택은 유권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본 토론회에 이어서 기호 4번 무소속 윤석규 후보자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모바일과 인터넷,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평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한평 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